단 한 그릇의 죽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 흑호산 깊은 곳, 천년의 세월을 품은 전설의 씨앗이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병을 음식으로 고쳐내 8살 소녀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조선 최고의 음식 의사 설화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옥분에서 딸 설화로 이어오는 흑호산 천종삼 이야기 두 번째 편. 엄니들 세월이 참 살같이 빨라버리제잉? 옥분이가 그 모진 고초 겪으며 남편 살려놓은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단게요. 그 깊은 흑호산 골짜기에 이제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디 바로 옥분이 딸 설화가 기똥차게 자랐기 때문이지요. 설화는 말이어요. 엄마 옥분이의 그 절대 손맛이라 아빠의 맑은 기운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단게요. 길가에 핀 풀떼기 하나만 봐도 아따 너는 배 아픈데 직방이겠구먼 하고 단박에 알아맞히는 영물이었지 뭐여요. 하루는 설화가 아궁이 앞에 앉았어. 보글보글 죽을 끓이는 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한지 지나가던 다람쥐도 코를 킁킁거릴 정도였단게요. 아부지, 오늘은 설이 맞은 물을 채 썰어 넣어 쓴 게 이거 드시고 속 좀 뜨끈하게 데우셔요. 무는 말이여요. 땅속에서 겨울을 버틴 놈이라 우리 몸속에 꽉 막힌 기운을 뻥 뚫어주는 데는 최고거든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말하는 것 좀 보셔요. 참말로 기특하제. 근디 엄니들.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사건이 터져버린단게요. 엄니들 문둥병 걸린 남편을 지게해지고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올랐던 이전 영사. 옥분의 처절한 사투를 기억하시죠? 하늘은 그 지극한 정성에 감복해 핏빛 천종 산삼의 축복을 내렸고 죽어가던 남편은 기적처럼 살아나 전설이 되었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로부터 20년 뒤 부모님의 그 신비로운 기운과 눈물 젖은 약선 요리를 먹고 자란 딸. 설화가 이제 부모님의 손때 묻은 무쇠솥을 들고 홀로 궁궐로 향하게 되었지 뭐니까. 산속의 짐승보다 잔인한 인간들의 시기와 독약이 판치는 그곳에서 과연 설화는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기적을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옥분이 일군 기적의 신화를 이어 조선 최고의 음식 의사로 거듭날 설화의 대장정. 그 가슴 벅찬 두 번째 이야기. 오늘도 잼나게 풀어보겠습니다. 히히힝. 갑자기 정막을 깨는 말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더니 번쩍번쩍한 비단옷 입은 나리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친 겨 옥분이랑 서방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20년 전 그 끔찍한 일들이 생각나서 설화를 얼른 등 뒤로 숨겼단게요. 그런데 말이어요. 이 나리들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설화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겨. 제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대궐에 난리가 났단게요. 대비마마께서 물 한 모금 못 넘기시고 오늘 내일 하신다니께요. 알고 보니 한양 대궐의 대비마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는디 이름난 의원들이 수천 금짜리 약을 써도 도무지 차도가 없다는겨. 배는 남산만하게 부어오르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우엑 하고 다 토해내신다니. 이게 참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지. 옥분이는 겁이 났어.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대궐이를 어찌합니까?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우리 똑순이 설화가 딱 나서는겨. 어머니,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아픈 사람 살리는 게 우리 집안 내력 아니어요? 제가 가서 마마의 그 꽉 막힌 속을 확 뚫어드리고 올게요. 아이고, 저 야무진 눈빛 좀 보셔요. 결국 설화는 눈물 짓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한양 가는 가마에 몸을 실었단 게요. 자, 이제 설화가 대궐에 도착했는데 말이어요. 엄니들, 여기가 사람 사는데 맞나 싶단 게요. 번쩍번쩍 화려하긴 한데 바람이 어찌나 쌩쌩 부는지 사람 마음을 아주 꽁꽁 얼려버릴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내의원들 말이어요. 눈이 뒤집혀서는 설화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뒤 산골에서 풀뿌리나 캐던 가시나가 뭘 안다고 여길 와 하면서 대놓고 구박을 하는겨. 설화가 대비마마 처소에 발을 들인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지요. 침상의 눈마마는 이미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잿빛 안색에 바짝 마른 입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른 복부까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지요. 물을 다오. 마마가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하자 의원이 서둘러 약사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마의 목구멍은 이미 거부하고 있었지요. 약이 닿자마자 마마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들이마신 약을 전부 피 섞인 침과 함께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마. 궁녀들이 자지러지고 의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할 때 설화가 마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지요. 영감님들, 지금 마마의 위장은 불타는 가마솥과 같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독한 약만 부어대니 배가 터지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치료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설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된 것이지요. 설화는 곧장 수라간으로 뛰어갔단 게요. 근데 거기서 뭘 찾는 줄 아셔요? 비싼 고기, 아니면 귀한 삶, 아니요. 상국님, 저 구석에 처박아둔 저 바람든 무 좀 주셔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제. 어머, 저 가시나 미쳤나 봐. 저런 쓰레기를 어디다 써? 하면서 말이어요. 근데 엄니들, 우리 주부들은 다 알자녀요. 무가 소화에 얼마나 좋은지 설화는 말이어요. 바람이 들어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물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단 게요. 설화는 물을 얇게 저며 햇볕에 말린 뒤 가마솥에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무가 타지 않게. 하지만 속까지 열기가 전달되게 저미는 설화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발 이 무 한 덩이에 마마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설화는 귤껍질을 더해 아주 연한 불로 물을 우려냈습니다. 맑고 노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설화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요. 이것이 실패하면 설화의 목숨은 물론 흑호산의 부모님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화는 정성을 다해 우려낸 물을 받쳐 들고 다시 마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의원들은 저걸 마시면 큰일 난다. 가로막았지만 설화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마마, 이건 약이 아니라 땅이 선물한 시원한 바람입니다. 마시려 하지 마시고 그저 혀끝만 적셔보셔요. 데비마마는 설화의 진심 어린 눈빛에 홀린 듯 입술을 열었습니다. 호로록.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마의 목구멍이 움찔거리더니 기적처럼 그 맑은 물이 목 뒤로 넘어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보름 동안 거부하던 물을 마마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허, 시원하다. 가슴에 맺힌 불덩이가 쑥 내려가는구나. 꺽, 아따, 이제야 살 것 같네잉. 마마의 입에서 시원한 트림 소리가 터져 나오자 침전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어가던 마마의 안색에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엄니들, 여기서 끝이 아니단게요. 설화가 마마를 살려놓으니까 저 심술궂은 의원들 눈빛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저 개벽다귀 같은 가시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단게요. 밤이 깊었는디 설화가 머무는 방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살금살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디. 아이고, 우리 설화 앞날이 참말로 캄캄하구먼요. 과연 설화는 이 뱀 같은 놈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엄니들, 도성의 아침은 흑호산의 아침하고는 영 딴판이단게요. 산속에선 젖은 흙내음이라 새소리가 잠을 깨우는 뒤 여기 궁궐 아침은 차가운 돌바닥 쓰는 빚을 소리랑 누군가를 감시하는 서늘한 시선들로 시작되는겨. 우리 설화가 자경전 뒷마다 작은 별채에서 밤을 지새웠는디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어제 무차 한 잔으로 마마 갈증은 잡았는디 설화 마음은 도통 놓이지가 않는겨. 어둠 속에서 자기를 쏘아보던 의관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단게요. 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니 옥분이가 챙겨준 보따리를 열었제. 무쇠 칼 한 자루, 손때 묻은 삼배 주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말려준 들깨 가루. 엄니, 아버지, 이곳은 꽃은 화려한디 향기가 없네요잉. 사람들은 웃는디 속에는 독을 품고 있어요. 근디 걱정 마셔요. 제 무기는 이 칼도 약재도 아니고 부모님께 배운 진심이니까요. 설화는 눈을 감고 오늘 수라를 구상했단게요. 마마 위장이 지금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디 여기다 기름진 고기나 독한 약을 넣으면 위장이 비명을 지르며 문을 꽉 닫아버릴게. 뻔하자녀요. 그래서 설화는 오늘 마마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봄의 전령사를 찾기로 마음먹었단게요. 근디 엄니들, 같은 시각에 저쪽 구석탱이에서는 아주 음흉한 속삭임이 오가고 있었단게요. 수석의관당 씨라는 자가 말이어요. 산골 가시나가 마마 안색 돌려놓으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버린겨. 저 개벽다귀가 고작 바람든 무조각으로 마마 환심을 사다니. 이대로 두면 우리 위신이 땅에 떨어질 거요. 저 년을 당장 쫓아내든지 영원히 입을 모지얼게 해야 한단게요. 그 옆에 젊은 의원 놈이 비열하게 웃으며 뭘 내밀었는디 아이고. 그게 향이 진한 꿀이랑 생파였단게요. 의관님, 걱정 마셔요. 오늘 아침에 저 아이가 죽을 끓인다니께. 그때 이 선물을 슬쩍 섞으면 됩니다잉. 진한 꿀은 도끼를 숨기기 좋고 생파는 마마처럼 속이 깎인 분들한텐
칼날 같은 상극이거든요. 둘이 만나면 뱃속에서 전쟁이 나고 복통이 뒤틀릴 겁니다잉. 강 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독백을 하는 뒤 소름이 쫙 돋더란 게요. 어디 오늘 그 음식 때문에 마마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꾸나. 설화는 상궁들 눈총을 받으면서 수라간 한쪽에서 솥을 걸었단 게요. 오늘 재료는 흑호산에서 직접 캐온 어린 쑥이었어. 엄니들 봄이면 지천인 게 쑥이라지만 이게 여인들 몸 살리는 하늘의 선물인 거 아시제? 쑥은 성질이 따뜻해서 찬 배를 데워주고 생기를 돌게 한단 게요. 설화는 어린 쑥을 물에 여러 번 헹궜는 뒤 그 촉감이 아기 손처럼 보들보들했대요. 쑥을 지식이지 않고 칼등으로 톡톡 두드려 향만 깨웠는 뒤 그 냄새가 얼마나 포근한지 엄니 옥분이가 끓여주던 쑥국 생각이 나서 마음이 놓였단 게요. 마마 위장은 지금 얇은 유리랑 같아요. 쌀알을 반으로 쪼개서 부드럽게 죽을 쑤고 여기다 들깨 가루 한 숟갈 넣으면 쑥 기운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질 거예요. 보글보글 솥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쌀 냄새랑 쌉싸름한 쑥 향이 수라간을 꽉 채웠는 뒤 근처 상궁들도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릴 정도였단 게요. 죽이 거의 다 돼갈 때 강의관 사주를 받은 상궁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왔단 게요. 애야, 고생이 많구나. 이건 내의원에서 특별히 준비한 귀한 백화꿀이란다. 죽 올리기 전에 섞으면 마마가 참 좋아하실 게야. 상궁이 인자하게 웃으며 내민 도자기 병. 설화는 감사하다고 받았지만 병뚜껑을 여는 순간 코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달콤한 꿀향기에 속았겠지만 흑호산의 만 가지 풀향을 맡으며 자란 설화의 절대 후각은 속일 수 없었지요. 이상하다. 이 달콤함 밑에 숨어있는 비릿하고 매운 냄새는 뭐지? 이건 땅속에서 각해낸 팥뿌리 냄새다. 그리고 이 끝맛에 느껴지는 아릿한 쇠 냄새는 설화는 꿀을 손가락 끝에 묻혀 혀 끝에 살짝 대보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엄니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단 게요. 설화야, 꿀은 약이 되지만 생파랑 만나면 배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으니 절대 잊지 마라. 설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단 게요. 누가 마마를 해치려 하고 자기한테 죄를 덮어 씌우려는 걸 알아챈 거제. 설화는 손을 떨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상궁 앞에서는 넣는 척 연기를 하다가 상궁이 사라지자마자 그 죽을 과감히 버려버렸단 게요. 시간이 없었단 게요. 이제 곧 수라가 나갈 시간인디. 설화는 당황하지 않고 보따리에서 말린 생강 한 조각을 꺼냈단 게요. 나를 해치려 한 자들아. 너희가 파의 매운맛으로 공격했다면 나는 생강의 따뜻한 매운맛으로 마마를 지킬 것이다. 설화는 새솥을 걸고 다시 죽을 안쳤단 게요. 이번엔 쑥을 넣지 않았어. 쑥이랑 파 기운이 섞일까봐 말이어요. 대신 쌀을 달달 볶아 고소하게 만들고 생강 달인 물로 죽을 쑤었지요. 마지막엔 꿀 대신 직접 가져온 말린 대추 진액을 넣었단 게요. 대추는 꿀보다 깊은 단맛을 내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자녀요. 여기 생강 기운이 더해지면 혹시 모를 도끼까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긴단 게요. 설화는 정성껏 끓인 생강, 대추 미음을
녹그릇에 담고 그 위에 예쁜 대추꽃을 띄웠단게요. 소박해 보여도 사람 살리는 정성이 꽉 차 있었지. 자경전 침전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했단게요. 강 의관이랑 상궁들이 죽그릇을 들고 오는 설화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지. 강 의관이 먼저 가로막았단게요. 이게 무엇이냐? 왜 쑥죽 냄새가 아니냐? 설화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단게요. 의관님, 요리하는 자는 식재료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내주신 꿀 향기가 너무 강해. 마마 위장이 감당 못할 것 같아. 생강과 대추로 바꿨단게요. 강의관 얼굴이 흙빛이 됐단게요. 뭐라, 내 의원 꿀을 거부해? 하는디. 그때 마마가 몸을 일으키셨어. 시끄럽다. 그 죽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하는구나. 이리 가져오너라. 마마가 죽을 한 숟갈 크게 떴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순간 마마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생강의 알싸함이 잠자던 미각을 깨우고 대추의 단맛이 응어리를 씻어내렸단게요. 어찌 이리 속이 편안하냐. 꼭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구나. 꺽, 아따, 살 것 같네잉. 마마가 그릇을 비우자 강 의관이 당황해서 설화를 모함하려 했는디. 바로 그때 설화가 품속에서 그 꿀병을 꺼내 바닥에 팍 내려놓았단게요. 의관님, 이 병 안에는 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파 뿌리가 들어있어 위장을 상하게 하는 도끼가 가득하더이다. 누가 이랬는지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요.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대비마마 눈빛이 차갑게 빛났단게요. 설화 덕에 목숨을 건진 마마는 이제 설화만 믿게 됐지요. 강의관 놈들은 일단 혐의를 벗었지만 설화가 자기들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겨. 좋다. 다음엔 냄새도 맛도 없는 독으로 내 입을 막아주마. 설화는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단게요. 엄니 옥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요리로 이 험한 궁궐을 치유하겠다고 말이어요. 하지만 엄니들, 이제 검은 손길이 설화 가족들한테까지 뻗치기 시작하는디.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 설화가 가족도 지키고 조선 최고의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엄니들, 궁궐이라는 데가 말이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아주 얼음장보다 차갑단게요. 우리 설화가 생강, 대추 미음으로 대비마마 목숨줄을 붙여놨으니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디. 웬걸, 시세 많은 인간들이 아주 구름처럼 몰려드는겨.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수라간에 설화가 들어섰는디. 아따 분위기가 영거시기 해버려요. 상궁들이며 나인들이 설화만 지나가면 쑥덕쑥덕 거리다가 입을 싹 닫는디. 그 눈총이 꼭등에 화살 꽂히는 기분이었단게요. 아니, 저 가시나가 흑호산인가 뭔가 하는 산구석에서 왔다며 운 좋게 물 한 잔 올린 거 가지고 아주 지가 상궁이라도 된 줄 아나 봐. 설화는 못 들은 척 아궁이 앞에 앉았지. 엄니 옥분이가 그랬거든. 사람 입은 막아도 냄새는 못 막는다. 내 정성만 솥안에 가득 담아라. 설화는 차가운 손을 비비며 생각했단게요. 마마가 이제 물은 넘기시지만 아직 장기가 다 깨어난 게 아니여. 오늘은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줄 하얀 비단 보약을 지어야 쓰겄다. 근디 그 시가 강의관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은 자기 밀실에서 눈을 번들거리며 독을 품고 있었단게요.
생파를 알아챘다 이거지. 그럼 이번엔 맛도 향도 없는 천궁 가루를 써보자꾸나. 이건 많이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법이니 마마가 다시 쓰러지시면 저 계집은 역적으로 몰려 목이 달아날 거요. 아주 천벌받을 소리를 해대는데 아유 저런 놈은 벼락을 맞아야 하는디 말이여요. 설화는 오늘 마마를 위해 자축을 준비했단게요. 엄니들 잣이 얼마나 귀하고 영양가 높은지 아시제? 특히 기운 달리는 어르신들한테 잣만큼 좋은 게 없단게요. 잣은 말이여요. 성질이 온화했어. 기침도 멎게 하고 변비도 없애주니 누워만 계시는 마마한테는 딱이지 뭐여요. 설화가 잣을 한 알 한 알 정성껏 까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수라간에 싹 퍼지는겨. 잣눈을 하나하나 떼어내야 쓴맛이 안 나고 부드러운 법이거든요. 잣은 말이여요. 그냥 끓이면 기름기가 겉돌았어. 마마처럼 위가 약한 분들은 설사를 할 수도 있단게요. 그래서 쌀을 먼저 곱게 갈아서 체에 거르고 잣도 아주 곱게 갈아서 나중에 합쳐야 비단처럼 매끄러운 죽이 되는 거여요. 설화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잣을 가는 뒤 아까 그 강의관 수하 나인이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애야 마마가 기운이 너무 없으시다니 이 약가루를 좀 섞어라 하며 천궁 가루를 쓱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설화는 단박에 알아챘제. 이 냄새 어딘가 아릿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냄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하던 기운을 빼는 독초구나. 설화는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나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그 가루를 아궁이 불 속에 콱 던져버렸단게요. 불꽃이 치익 하고 타오르는 뒤 설화 마음도 활활 타올랐제. 너희가 독을 쓰면 나는 산의 기운으로 맞서겠다. 설화는 대신 보따리에 써 말린 산마 가루를 꺼냈단게요. 많은 말이여요. 산 속의 장어라고 부를 만큼 기운 보태는데 최고자녀요. 잣죽에 마 가루를 살짝 섞으니 그 고소함이 2배가 되고 마마의 위벽을 코팅해주는 천하무적 보약이 된 거제. 드디어 데비마마 침전으로 잣죽이 들어갔단게요. 방 안에는 상궁들과 의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제. 강 의관은 이제 곧 마마가 정신을 잃으시겠지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단게요. 마마가 설화가 올린 잣죽을 한 수저 떴어. 입에 넣으셨어. 어찌 이리 부드러우냐? 꼭 입 안에서 눈이 녹는 것 같구나. 한 수저, 2수저. 마마가 그릇을 싹 비우셨는디 갑자기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더니 마마가 가슴을 툭툭 치시는겨. 강 의관이 이때다 싶어 소리를 질렀제. 거봐라. 저 가시나가 독을 탄 게 분명하다.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관군들이 설화를 덮치려는 찰나 마마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끄억 아따 시원하다. 가슴에 얹혔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구먼. 세상에 엄니들 독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막혔던 기운이 잣과 마의 힘으로 확 뚫리면서 시원한 트림이 터져 나온겨. 마마는 오히려 눈이 번쩍 뜨이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셨단게요. 강의관, 무엇이 독이라는 말이냐? 내 평생 이렇게 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솟는 죽은 처음이다. 설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공이 참으로 크구나. 설화가 마마 앞에 고개를 숙이는 뒤 강의관 얼굴은
아주 똥 씹은 표정이 돼버렸단 게요. 설화는 그놈을 빤히 쳐다보며 속으로 말했지. 내 다음에는 내 놈들의 그 검은 속내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근데 엄니들 이제 진짜 큰일 났단 게요. 궁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못된 놈들이 흑호산으로 자객을 보냈다는 소문이 도는겨. 우리 옥분이랑 서방님이 위험해졌단 게요. 아이고, 이를 어째. 엄니들 궁궐에서 강의관 놈이 설화한테 당하고 나서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단 게요. 저 가시나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하고는 궐박 비밀 조직인 자객들을 흑호산으로 급파했지 뭐여요. 그 시각 우리 옥분이랑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설화가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웃고 있었단 게요. 우리 딸내미가 데비마마를 살렸다니 참말로 장하네잉 하는 뒤 갑자기 마당에 심어둔 개들이 짖지도 못하고 깽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겨. 서방님이 20년 전 그 영물 산삼의 기운이 몸에 남아 있어서 그런지 코끝에 비릿한 쇠 냄새를 단박에 맡았단 게요. 옥분아, 방으로 들어가라. 살기가 느껴진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옷 입은 자객들이 지붕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는데 아유 무시해라. 칼날이 달빛을 받았소. 시퍼렇게 번득이는 뒤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지. 하지만 우리 옥분이가 누구여요? 지게 하나로 남편 살려낸 여장부 아니여. 옥분이는 방에 있던 놋대야를 집어들고 이놈들 어디라고 감히 여길 들어와 하며 맞섰단 게요. 자객들이 서방님을 애워싸고 칼을 휘두르려 할 때였어요. 옥분이가 부엌으로 번개같이 뛰어들어가더니 작년에 농사지어 바짝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 단지를 들고 나왔단 게요. 이 나쁜 놈들아, 우리 가족을 또 건드려. 네, 이 고추 맛 좀 보여주마. 옥분이가 고춧가루를 한 움큼 쥐고 자객들 눈에다 대고 확 뿌려버렸지. 엄니들 그 맵싸한 흑호산 고춧가루가 고추 달린 놈들 눈에 들어갔으니 어쨌겠어요? 자객들이 눈을 부여잡고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바닥을 뒹구는겨. 그 틈에 서방님이 예전에 그 신비로운 기운을 끌어모아 몽둥이 하나로 자객들을 제압해버렸단 게요. 하지만 아뿔싸 자객 한 놈이 도망치면서 쏘 독화살이 서방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네. 서방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더니 쓰러지셨어. 옥분이는 오열하며 서방님을 붙잡았지. 서방님, 정신 차리셔요, 서방님. 같은 시각 설화는 궁궐에서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린 듯 벌떡 일어났단 게요. 아부지, 아부지 신음소리가 들려. 설화는 이게 예사 일이 아님을 직감했지.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궁녀 신세라 나갈 수가 없으니 설화는 마맞게 올릴 약선 재료를 챙기는 척하며 몰래 파발꾼을 불렀단 게요. 이복에 이 편지와 이 주머니를 우리 흑호산 부모님께 목숨 걸고 전해주게. 우리 아버지 목숨이 달렸네. 그 주머니 안에는 설화가 내의원에서 몰래 챙긴 귀한 서목태쥐 눈이 콩나 말린 미나리 뿌리가 들어있었단 게요. 미나리는 말이여요.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는 천하제일이자녀요. 특히 화살에 묻은 광물 독을 씻어내는 데는 미나리만 한 게 없거든요. 파발꾼이 밤새 달려 흑호산에 도착했을 때
서방님은 이미 숨이 가빠져서 생명이 위태로웠어. 옥분이는 설화의 편지를 읽고 정신없이 가마솥을 걸었지. 서목태는 독을 풀고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한다. 설화야 고맙다. 옥분이는 쥐누니콩을 진하게 삶은 물에 미나리 뿌리를 넣고 푹 구웠어. 서방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단 게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검게 변했던 서방님의 상처에서 맑은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서방님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도끼가 빠져나간 거지. 다음 날 아침 설화는 궁궐에서 마마를 모시고 산책을 하다가 저 멀리 흑호산 쪽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단 게요. 아버지, 살아계시지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이 모든 일을 꾸민 그 뱀 같은 인간들의 머리를 제가 쳐버리겠습니다. 설화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단 게요. 이제 설화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든 전사가 된 거여요. 엄니들, 궁궐의 새벽은 말이여요. 안개가 자욱하니 꼭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단 게요. 설화는 흑호산에서 아버지가 살아나셨다는 전가를 받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디 아침 일찍부터 수라간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버려요. 강의관 놈이 보낸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이놈 안색이 아주 잿빛이 되서는 설화만 보면 눈을 부라리는 겨. 설화는 못 본 척 마당에 널어둔 약재를 정리하는 뒤 강의관이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애야, 내 부모가 산속에서 참 운이 좋더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설화가 딱 멈춰서서 강의관 눈을 똑바로 쳐다봤단 게요. 의관님, 산 사람들은 하늘이 지켜주는 법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제 발등을 제가 찢게 마련이지요. 아이고, 우리 설화 말 잘한다. 강의관 놈이 움찔하더니 씩씩거리며 물러가는 뒤 설화는 알았지. 저놈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겠구나 싶었단 게요. 그날 오후 대비마마가 설화를 부르셨어. 설화야, 요 며칠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쓴물이 올라오는구나. 내이원 약을 먹어도 도통 소용이 없으니 내가 내 속 좀 달래다오. 설화가 마마의 맥을 짚어보니 아뿔싸 누군가 마마의 수라에 아주 미세하게 납 가루를 섞고 있었던 겨. 납은 말이여요. 향도 맛도 없어서 조금씩 먹이면 사람 속을 천천히 썩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자녀요. 설화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범인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까봐 입을 꾹 다물었단 게요. 오냐, 내 놈들이 마마를 천천히 죽이려 했다면 나는 천천히 독을 씻어내는 기적을 보여주마. 설화는 곧장 수라간 창고로 달려갔단 게요. 거기서 뭘 찾았는지 아셔요? 바로 거칠거칠한 도토리 가루랑 칠입뿌리였단 게요. 엄니들, 도토리가 그냥 다람쥐 밥인 줄 아셨지? 천만의 말씀. 도토리 속에는 아콘산이라는 성분이 있었어. 우리 몸속의 중금속이나 독소를 씻어내는 데는 귀신이단 게요. 그리고 칡은 말이여요. 주독을 풀고 열을 내리는데 으뜸이라. 납독을 밀어내는데 최고제. 설화는 도토리 가루를 물에 가라앉혀 떫은 맛을 빼고 고소한 맛을 더할 들기름을 조금 넣고 은근한 불에 계속 저어가며 묵을 쑤기 시작했단 게요. 이게 정성이 어마어마 들어가야 해요.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눌어붙어 버리거든. 설화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생각했지. 마마의 몸은 지금 썩은 물이 고인 연못과 같다. 도토리의 떫은 맛으로 그 오물을 꽉 잡았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때 수라간 상궁 하나가 강의관의 사주를 받고 애야, 마마 수라에 올릴 건데 고기 고명이라도 넣어야지. 웬 도토리냐? 하며 방해를 하는겨. 설화는 딱 잘라 말했단게요. 상궁님, 지금 마마께 필요한 건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속을 씻어낼 빗자루입니다. 비켜주시지요. 설화는 도토리 묵을 아주 얇게 썰고 그 위에 칡뿌리를 달인 시원한 즙을 부어 도토리 칡탕국을 완성했단게요. 여기에 마지막 비방으로 녹두 가루를 살짝 뿌렸는 뒤 녹두는 100가지 독을 푼다는 해독의 왕 아니어요. 드디어 침전으로 설화에 도토리 탕국이 들어갔단게요. 강의관과 내의원 놈들은 저런 천한 음식을 마마께 올리다니 하며 비웃었지. 마마가 탕국을 한 수저 드시더니 어허, 맛이 떫으면서도 속이 싸하게 시원하구나 하시며 그릇을 싹 비우셨어. 그런데 1시즌쯤 지났을까요? 마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하시는겨. 아이고, 배야, 속이 뒤틀리는구나. 강의관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단게요. 거봐라, 저 설화라는 계집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마마께 독을 써서 해치려 했으니 당장 전현을 잡아 죽여라. 관군들이 설화의 팔을 꺾어 바닥에 꿀렸는디 설화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비 마마를 쳐다봤단게요. 마마,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몸속에 악귀가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요강을 가져오셔요. 순간 마마가 요강에다 대고 시커멓고 끈적한 숙변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방 안 사람들이 다 코를 막을 정도였단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검은 똥을 쏟아내자마자 마마의 안색이 씻은 듯이 맑아지고 부어올랐던 배가 쏙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설화가 소리쳤단게요. 마마, 보십시오. 저 검은 것이 바로 내의원에서 올린 수라 속에 숨겨져 있던 납독입니다. 도토리와 칠기, 저 독을 꽉 잡았어. 밖으로 끌어낸 것이옵니다. 대비마마가 정신을 차리고 강의관을 매섭게 노려보셨어. 강의관, 내 놈이 내 병을 고친답시고 매일 올린 그 탕약들, 거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내 낱낱이 밝히리라.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고 내의원을 수색하라. 아이고, 엄니들, 속이 다 시원하시제? 강의관 놈은 그 자리에서 실신해서 끌려갔고 설화는 마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단게요. 마마,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강의관 놈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자경전 앞마당에 모처럼 볕이 드는 것 같았단게요. 대비마마는 이제 죽이 아니라 고슬고슬한 밥도 한 그릇 뚝딱 비우실 정도로 기운을 차리셨어. 설화야, 내 덕분에 내 목숨이 다시 붙었구나. 원하느냐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 뭐든 다 들어주마. 마마가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시니 설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지. 설화는 바닥에 엎드려 조심스레 입을 뗐단게요. 마마, 소녀 다른 건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저 멀리 흑호산에서 독화살 맞고 신음하시는 제 아버지랑 평생 지게 지며 고생하신 울엄니를 제 곁으로 모셔와 치료해 드리고 싶사옵니다.
마마가 흔쾌히 허락하시며 당장 가마를 보내어 그분들을 정중히 모셔오라 명령을 내리셨제. 설화는 이제 부모님과 한양했어. 오손도손 살 생각에 잠도 안 올 정도로 기뻤단게요. 근데 엄니들 세상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자녀요. 강 의관의 뒤를 봐주던 김 대감 영감탱이가 궁궐 구석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수염을 파르르 떨고 있었단게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하나에 내 수족이 잘리다니. 그 부모라는 자들이 도성에 들어오면 20년 전 산삼일까지 다시 붉어질 터. 절대 살려서 도성에 들이지 마라. 김 대감은 이번엔 자객이 아니라 정식 군사들을 매수해서 역적을 잡는다는 구실로 흑호산 길목을 죄다 막아버렸지 뭐여요. 우리 옥분이랑 서방님이 도성으로 오는 길이 아주 가시밭길이 돼버린 거여요. 한편 흑호산에서는 난리가 났단게요. 나라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렸제. 아이고, 옥분이네 딸내미가 정말 출세했구먼. 옥분이는 서방님을 부축했어. 가마에 태우려 했지만 서방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단게요. 옥분아, 궁궐에서 보낸 가마는 너무 눈에 띈다. 김 대감 그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야. 우리는 평소처럼 짐꾼으로 변복해서 뒷길로 가자꾸나. 역시 우리 서방님, 지혜가 보통이 아니제잉? 옥분이는 화려한 가마에는 찌핀형을 태워 보내고 자신들은 낡은 옷을 입고 험한 고갯길을 택했단게요. 근디 엄니들 산길을 며칠이나 걸어야 하니 독화살 맞았던 서방님 기력이 뚝 떨어져 버린겨.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네. 아유, 이놈의 날씨는 꼭 이럴 때만 심술을 부려요. 옥분이는 서방님을 바위 틈에 앉히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단게요. 이럴 때 우리 설화라면 뭘 찾았을까? 그래, 겨우살이다. 엄니들 한겨울 참나무 높은 곳에서 초록빛을 잃지 않는 겨우살이 아시제? 이게 말이여요. 하늘이 내린 보약이라 불리는디 근육이랑 뼈를 튼튼하게 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었어. 기운 다 빠진 사람 살리는 데는 최고 단계요. 옥분이는 눈 덮인 나무를 타고 올라가 겨 우사리를 한 움큼 땄어. 그리고는 눈을 녹여 끓인 물에 겨우사리를 넣고 푹 달였제. 서방님, 이 차 좀 드셔요. 이게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해줄 거여요. 서방님이 그 뜨끈한 겨우살이 차를 마시니 신기하게도 떨리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안색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다시 서방님 손을 꼭 잡고 험한 산을 넘었단게요. 드디어 도성 서소문 앞까지 도착했는디 아뿔싸 김 대감의 사주를 받은 군사들이 눈을 부라리며 검문을 하고 있네. 지핀형 태운 가마는 이미 들통이 나서 박살이 나 있고 군사들은 옥분이와 그 남편을 찾아내 죽여라 하며 살기를 띠고 있었단게요. 옥분이는 심장이 방방 뛰어서 어쩔 줄 몰랐제. 서방님, 이제 어쩐대요. 저 문만 넘으면 설화가 있는디. 그때였어요. 성문 안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며 수레 하나가 천천히 나오는겨. 알고 보니 설화가 부모님이 걱정돼서 대비마마의 허락을 받고 빈민구제요. 죽수레를 끌고 직접 마중을 나온 거였단게요. 설화는 수레 위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보글보글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어. 자, 배고픈 백성들은 이리 오셔요. 나라에서 내리는 따뜻한 청국장 한 사발씩 드셔요. 군사들이 냄새가 너무 구수하니까 정신이 팔려서는 어이, 우리도 한 그릇 주게 하며 몰려들었지 모여요. 설화는 군사들한테 청국장을 퍼주며 눈짓을 보냈단게요. 그 틈을 타 옥분이랑 서방님이 거렁뱅이 행색으로 술의 뒤에 몰래 올라탔제. 설화는 부모님의 손을 술의 밑으로 슬쩍 잡았단게요. 어머니,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만 참으셔요. 청국장의 그 지독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부모님의 행색을 싹 가려준 거여요. 군사들은 아이고, 냄새 끝내준다 하며 국물을 들이켜내라 옥분이 부부가 바로 코앞을 지나가는 것도 몰랐단게요. 결국 부부는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왔고 대비마마가 하사하신 별채에 안착했단게요. 20년 만에 다시 밟은 도성 땅. 옥분이는 설화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 설화야, 내 강아지. 내가 정말 우리를 살렸구나. 하지만 엄니들, 이제 김대감이 자기 계획이 실패한 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에는 김대감이 궁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뒤 우리 설화가 이번엔 어떤 요리로 그 동리를 뽑아버릴지 궁금하시죠? 엄니들, 김대감 그 영감탱이가 말이여요. 옥분이 부부가 무사히 도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미쳐 날뛰었단게요. 내 손 안에서 놀던 내의원을 저 가시나 하나한테 뺏기고 이제는 역적놈들 옥분 부부까지 내 코앞에 와 하며 눈이 뒤집혔제. 그래서 이 영감탱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바로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을 노렸단게요. 명나라 사신들이 오고 임금님과 대비마마가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설화를 수락한 책임자로 추천을 해버린겨. 마마, 설화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니 이번 사신 접대 수라를 맡기심이 어떠하옵니까? 언뜻 들으면 칭찬 같제. 근디 이게 무서운 덫이었단게요. 사신들 입맛에 하나라도 안 맞거나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설화뿐만 아니라 옥분이랑 서방님 목까지 한꺼번에 날려버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지요. 설화는 직감했제. 오냐, 내 놈이 판 깔아준 김에 내가 아주 내 놈 미천까지 싹 다 털어주마. 설화는 이번 수라 대전을 위해 엄니 옥분이랑 머리를 맞댔단게요. 옥분이는 20년 전 그 험한 세월을 버티게 해준 산의 기운을 전수해줬제. 설화야, 사신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늘 더부룩할 거여. 그럴 땐 화려한 고기 요리보다 우리 산에서 캤던 잔대랑 산초가 보약이 된단다. 엄니들 잔대 아시제? 인삼, 현삼, 단삼, 고삼이랑 같이 5가지 삶 중에 하나로 치는 뒤 이게 독 푸는 데는 아주 기똥차단게요. 설화는 잔대를 꿀에 재워 정과를 만들고 사신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신설로 밑바닥에 몰래 무조청을 깔았단게요.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으로는 소화를 돕는 비방을 싹 숨겨놓은 거제. 그런데 잔치 전날 밤 김대감의 끈아풀이 수락안에 몰래 잠입했단게요. 그리고는 사신들에게 올릴 귀한 황금 배 속에 아주 미세한 비소비상을 주입해버렸어. 이 배를 먹고 사신들이 쓰러지면 그건 명나라와의 전쟁이고 설화는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당할 판이었지 뭐여요. 김대감 일파 똥물에 뛰겨
죽일 놈들 아니어유. 아유, 욕 나올 뻔 했슈, 휴. 드디어 잔칫날이 밝았단게요. 사신들이 거만하게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 뒤 설화가 올린 음식들이 줄줄이 들어갔지. 잔대 정과를 맛본 사신들이 오호, 이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은 무엇이냐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겨. 마지막 후식으로 그 문제에 황금 배가 오르려 할 때였어요. 설화는 이미 배 껍질에 미세한 구멍을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였지. 이놈들이 결국 이런 짓까지. 설화는 당황하지 않고 그 배를 그대로 올리는 대신 즉석에서 칼을 휘둘러 배를 잘게 다졌단게요. 그리고는 옥분이가 가져온 검은 생강즙이라 감초물을 섞어서 배숙으로 바꿔버렸어. 사신 나리들, 이 배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흑호산의 전기를 담아 끓여낸 해독 배숙이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쌓인 여독을 한 방에 날려드릴 것이옵니다. 사신들이 그 배숙을 들이켰는 뒤, 아 글쎄, 비소의 도끼를 생강과 감초가 꽉 잡아버리고 오히려 몸속에 노폐물이 쑥 내려가는 기분을 느낀 거여요. 사신 대표가 내 평생 이런 명약 같은 음식은 처음이다 하며 임금님께 설화를 극찬했단게요. 그때 설화가 임금님 앞에 엎드려 소리쳤어. 전하, 이 배 안에는 누군가 독을 넣었사옵니다. 제가 배숙으로 만들어 도끼를 중화시켰으나 그 증거가 여기 남아 있사옵니다. 설화가 독이 묻었던 배 껍질을 은수저에 대니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잔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당황해서 도망가려던 김대감의 수하들이 그 자리에서 포위됐단게요. 임금님이 경노하셨지. 김대감, 내 놈이 사신을 해치려 하고 나라를 망치려 했느냐. 당장 저놈과 그 일당을 국문하라. 아이고, 엄니들. 드디어 20년 묵은 원수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버렸단게요. 김대감은 개 끌리듯 끌려갔고 설화는 옥분이랑 서방님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김대감이 옥에 갇히고 나니 도성 사람들은 이제 설화를 신의 션이의 손을 가진 수라 천재라며 칭송이 자자했단게요. 임금님도 기분이 좋으셔서 설화 가족에게 큰 상을 내리셨고 옥분이랑 서방님은 별채에서 오랜만에 다리 쭉 뻗고 잠을 청했지 뭐여요. 근디 엄니들, 그날 밤이었어요. 궁궐 깊숙한 곳. 김대감도 감히 고개를 못 들던 후궁 조씨의 처소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단게요. 조씨는 말이어요. 김대감을 뒤에서 조종하며 조정을 주무르던 진짜 무서운 여우였거든요. 설화 그 계집이 제법이구나. 하지만 맛과 독은 눈에 보이지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아이고, 어찌 여우가 안 나온다 했다. 꼭 이런 여우는 어디 가나 꼭 있단게요. 인연도 아까 그물에 튀겼으면 하네요. 조씨는 아주 기묘한 향료를 화로에 태웠단게요. 그 냄새가 어찌나 달콤하고 매혹적인지 근처에 있던 나인들이 하나둘씩 몽롱한 표정으로 쓰러지는겨. 이건 말이어요. 서역에서 건너온 만다라화의 향기에다가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 사향을 교묘하게 섞은 혼미향이었단게요. 다음 날 아침 대비마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겨. 설화야, 왜 자꾸 돌아가신 선왕 전하가 내 눈앞에 보이느냐? 그리고 저 구석에 검은 그림자들이 나를 비우는 것 같구나.
멀쩡하시던 마마가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시니 궁궐은 다시 발칵 뒤집혔제잉. 설화가 급히 달려가 마마의 상태를 봤는 뒤 이번엔 위장도 아니고 혈색도 문제가 없는겨. 맥은 멀쩡한데 눈동자가 풀려서 헛소리를 하시니 내의원 놈들이 이때다 싶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단게요. 이것 보아라. 설화가 올린 음식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마마의 정신을 갉아먹은 것이 분명하다. 식재료의 기운이 너무 강해 마마의 혼을 빼앗은 게야. 조 씨의 사주를 받은 의원들이 설화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뒤 이번엔 마마도 정신이 없으시니 설화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단게요. 설화는 방 안에 갇혀서 머리를 쥐어뜯었지. 맛에는 문제가 없었어. 그렇다면 이건 코로 들어오는 독이다. 그때 별채에 있던 옥분이가 소식을 듣고는 설화에게 전가를 보냈단게요. 옥분이는 예전에 산삼 캘 때 산신령 같은 노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설화야, 정신을 홀리는 향기는 오직 맑은 숲의 소리와 비린 흙의 힘으로만 잡을 수 있단다. 콧구멍을 씻어내고 머리끝을 깨우는 고수와 박하를 찾아라. 엄니들 고수 아시제? 그 특유의 비릿하면서도 상쾌한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말이어요. 중추신경을 깨우고 독한 향기를 밀어내는 데는 천하제일이 단계요. 설화는 옥분이의 가르침대로 비밀리에 식재료를 구했단게요. 조씨 일팡의 감시를 피해 수라간 구석에서 솥을 걸었지. 엄니들 박하는 말이어요. 성질이 차갑고 가벼워서 위로 솟구치는 기운을 잡아준단게요.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데는 박하만 한 게 없제. 여기에 고수의 뿌리를 진하게 다리면 코와 입에 맺힌 환각의 안개를 싹 걷어낼 수 있단게요. 설화는 박하 잎을 살짝 데쳐서 그 증기를 방 안에 가득 채웠고 고수 뿌리와 대추, 감초를 넣고 끓인 취적탕을 만들었단게요. 이 탕은 말이어요. 향기가 아주 강렬했어. 마시는 순간 콧구멍이 뻥 뚫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약선 요리였지요. 설화는 목숨을 걸고 대비마마의 처소로 뛰어들었단게요. 조씨 일파의 군사들이 가로막았지만 설화는 박하 향이 가득한 수건을 휘둘러 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지. 마마, 이 향기를 맡으셔요. 숲의 바람입니다. 흑호산의 정기입니다. 설화가 마마의 코끝에 박하 유를 바르고 취적탕을 한 모금 흘려 넣어주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단게요. 마마가 크게 재채기를 한번 에이취 하고 하시더니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한겨. 어머나,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까 그 검은 그림자들은 어디 갔느냐? 아따, 코가 뻥 뚫리는 게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네잉. 마마가 제정신을 차리자 조씨는 처소에서 향료를 태우던 화로를 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단게요. 설화가 마마의 손을 잡고 조씨의 처소로 들이닥쳤고 거기서 타다 남은 만다라화의 잔해를 찾아냈지요. 조씨, 내 놈이 감히 향기로 마마를 시해하려 했느냐? 임금님의 노호가 궁궐을 뒤흔들었단게요. 조씨는 그 자리에서 폐위되어 유배를 가게 됐고 설화는 다시 한번 궁궐을 위기에서 구해냈단게요. 엄니들, 우리 서방님이 말이어요. 20년 전 그 핏빛 천종산삼을 먹고 문둥병을 고친 것만이 아니었단게요.
그 영험한 기운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60이 넘은 나이에도 피부는 아기처럼 뽀얗고 눈빛은 밤눈 밝은 호랑이처럼 번뜩였지요. 무엇보다 신기한 건 서방님이 상처가 나면 그 피에서 은은한 삼향기가 나고 금방 새살이 돋아나는 거여요. 이게 도성 바닥에 소문이 안 날 리가 있겠어요? 입방아 찍히 좋아하는 인간들이 서로 아비는 늙지도 않는 불사신이라더라. 그 피 한 방울만 마셔도 죽어가는 노인네가 회춘한다더라 하며 헛소문을 퍼뜨린겨. 근디 이 소문이 글쎄 저 멀리 명나라 황실까지 흘러들어가 버렸지 뭐여요. 당시 명나라 황제는 불로장생에 미쳐서 온 세상의 영약을 다 뒤지고 있었거든요.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직사위총이라는 자를 급파했단 게요. 겉으로는 조선의 안녕을 묻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방님을 통째로 납치해 가려는 시커먼 속셈이었던 거지요. 도성에 도착한 위충은 임금님을 뵙자마자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었단 게요. 조선의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노인이 있다 들었소. 우리 황제 폐하께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시니 당장 명나라로 보내주시오. 임금님은 난처해졌제. 설화 부모님은 나라의 은인인디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하자니 전쟁이 날까 무섭고 결국 설화와 옥분이 가족에게는 또 한 번 피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단 게요. 위충이라는 놈은 아주 잔인한 놈이었단 게요. 서방님을 데려가기 위해 가택연금을 시키고는 매일 같이 사람을 보내 서방님의 피를 검사하겠다고 칼을 들이밀었어. 옥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20년 전엔 문둥이라고 돌을 던지더니 이제는 고기 근수 달듯 사람 몸을 탐내냐 하며 대성통곡을 했단 게요. 설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 아버지를 명나라로 보내면 그들은 아버지를 인간이 아니라 약재로 취급할 거야. 절대 보낼 수 없어. 설화는 위충에게 제안을 하나 했단 게요. 대국에서 오신 날이 제 아버지는 산의 기운으로 사시는 분이라 갑자기 먼 길을 가면 기운이 쇠하여 보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열흘 동안 아버지께 특수한 음식을 대접해 기운을 응축시킬 테니 그 후에 데려가시지요. 위충은 욕심이 나니까 고개를 끄덕였제. 설화는 그 열흘 동안 서방님의 몸을 보호하고 동시에 위충의 눈을 속일 천지개벽의 약선을 짓기 시작했단 게요. 엄니들, 우리 서방님 몸속의 삼향기를 잠시 숨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향이 아주 강하고 기운을 안으로 갈무리하는 진흙 속에 핀 연꽃, 즉 연근과 검은 깨가 필요합니단 게요. 설화는 연근을 얇게 썰어 황련이라는 쓴 약초물에 담갔단 게요. 황련은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힘이 강해서 삶의 뜨거운 기운을 안으로 꽁꽁 숨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검은 깨를 볶아 가루를 내어 서방님의 온몸에 바르고 매일같이 흑임자 연근죽을 드시게 했지요. 연근은 말이어요. 피를 맑게 하면서도 지혈하는 힘이 강했어. 피의 향기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막아준단 게요. 그리고 검은 깨는 신장의 기운을 꽉 닫아주니 아버지의 신비로운 정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보석함을 잠그는 것과 같제. 열흘 뒤 위충이 은쟁반과 날카로운 단검을 들고 서방님 앞에 나타났단 게요. 자, 이제 그 신비로운 피를 한 잔 맛봐야겠구나.
서방님은 설화의 말대로 눈을 감고 기운을 아래로 내렸어. 위충이 서방님의 손가락 끝을 찌르는데 아뿔싸 옥분이는 눈을 감아버렸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단 게요. 서방님의 손가락에서 나온 피는 예전에 그 빛나는 금빛도 아니고 향긋한 삼냄새도 나지 않았어. 대신 아주 검고 탁하며 황년의 쓴내가 진동하는 시커먼 피가 몇 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위충이 맛을 보더니 퇴퇴 하고 침을 뱉었단 게요. 이게 무슨 불로장생의 피냐. 늙어 터진 노인네의 썩은 피로구나. 소문이 다 헛것이었어. 설화가 옆에서 슬프게 우는 척하며 연기를 했지. 날이 제 아버지가 도성에 오시더니 수전증에 열병까지 겹쳐 기운이 다 상하셨나 봅니다. 이제 명나라 황제 폐하께 올릴 가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답니까? 위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재수 없는 노인네 같으니 하며 서방님을 걷어차고는 짐을 쌌어. 명나라로 돌아가 버렸단 게요. 조선 임금님께는 헛소문에 속아 귀한 걸음을 했다며 역정을 냈지만 설화네 가족은 그제야 서로를 붙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엄니들, 위충이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었단 게요. 이놈이 가기 전에 수라간에서 설화가 아껴두었던 천종산삼의 씨앗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도는 겨. 그 씨앗이 명나라 땅에서 잘못 키워지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지 위충이 명나라로 돌아간 지 3달쯤 됐을까요? 도성 바닥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 게요. 명나라 황실에서 기이한 약을 먹은 군사들이 고통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는 괴물이 되어 국경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겨. 설화는 직감했지. 그놈이 훔쳐간 씨앗에 인간의 탐욕과 독한 약재를 부어 검은 산삼을 키워냈구나. 산삼은 말이여요. 기르는 사람의 마음을 닳는 법이거든요. 옥분이의 정성으로 자란 삶은 사람을 살리지만 위충의 도끼로 자란 삶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법이지. 아니나 다를까. 명나라에서 다시 전갈이 왔단 게요. 조선의 설화는 들어라. 우리가 만든 이 영약을 먹고 쓰러진 자들을 고치지 못하면 다시 군사를 몰아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이건 말이여요. 치료법을 내놓으라는 협박이 아니라 설화의 씨를 말리겠다는 선전포고였던 거여요. 임금님은 사색이 되어 설화를 불렀고 설화는 결연한 의지로 다시 흑호산으로 향했단 게요. 이 독을 풀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사내 어머니 정기뿐입니다. 설화는 옥분이랑 같이 흑호산에서도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천녀 절벽으로 향했단 게요. 옥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설화야, 검은 산삼의 도끼는 불처럼 뜨겁고 칼날처럼 날카롭단다. 그걸 잡으려면 만년 동안 쌓인 눈 밑에서 자란다는 만년설 이끼가 있어야 해. 그게 바로 산삼의 도끼를 잠재우는 유일한 천적이란다. 엄니들, 그 깎아지른 절벽을 우리 옥분이가 예전에 서방님 지게에 지고 올랐던 거 기억나시지? 이번엔 딸 설화가 그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단 게요.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다 까져도 설화는 멈추지 않았어.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고 엄니가 지켜온 집안입니다. 내 반드시 이 독을 잡을 약재를 찾고야 말 거여요. 절벽 중간쯤 갔을까요? 바위 틈에서 은은하게 푸른 빛을 내뿜는 이끼를 발견했단 게요.
이게 바로 독을 얼려버린다는 만년설 이끼였지요. 설화는 그 이끼를 소중히 갈무리하고 여기에 흑호산의 맑은 샘물을 담았단 게요. 엄니들, 이끼는 말이여요. 바위에 붙어 살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견디는 놈이라 생명력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눈 밑에서 자란 놈은 그 차가운 성질이 뼛속까지 박힌 도끼를 뽑아내는 데는 천하제일이 단계요. 도성으로 돌아온 설화는 명나라에서 보내온 검은 산삼에 중독된 포로들을 마주했단 게요. 그들은 눈이 뒤집히고 입가에 검은 거품을 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미친 짐승 같았지 뭐여요. 설화는 만년설 이끼를 곱게 갈고 여기에 옥분이가 20년 동안 모아온 오미자 진액과 황금 가루를 섞었단 게요. 오미자는 말이여요. 5가지 맛으로 오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수렴하는 힘이 있잖여요. 여기에 이끼의 차가운 기운이 더해지니 불타오르던 관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하는겨. 설화는 정성껏 빚은 설태 청심환을 포로들에게 먹였단 게요. 이건 약이 아니라 산의 눈물입니다. 당신들의 그 검은 욕심을 씻어내 줄 맑은 물입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검은 거품을 물던 포로들의 눈동자가 맑아지더니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검은 산삼의 도끼가 흑호산에 있기 전기에 완전히 녹아버린 거여요. 이 소식은 명나라 황실까지 전해졌고 황제는 설화의 신묘한 의술에 감복하여 다시는 조선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했단 게요. 위충 그놈은 독이 든 삼을 키운 죄로 결국 자신이 키운 검은 삼을 먹고 미쳐버렸다는 통쾌한 소식도 들려왔지요. 엄니들, 우리 설화가 명나라 괴물 군사들까지 고쳐놓으니 이제는 조선의 보배가 아니라 천하의 귀물이 됐자녀요. 임금님도 설화야, 내가 원하는 신랑감이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어명을 내려서라도 맺어주마 하실 정도였단 게요. 근디 우리 똑순이 설화가 선택한 신랑감이 누구냐? 바로 내의원 최고의 꽃도령이라 불리는 윤지상 의원이었단 게요. 이 도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굴은 옥처럼 고운데 마음은 비단결 같았어. 가난한 백성들 약값까지 제 주머니 털어 내주던 양반이었지요. 설화가 약선 요리 연구할 때 밤새 곁에 있어서 촛불 밝혀주며 약재를 다듬어 주던 그 정성에 설화 마음이 쏙 넘어가 버린겨. 엄니, 저는 비단 옷 입혀주는 양반보다 제 손 밑에 불같이 지펴줄 사람이 좋아요. 설화가 이렇게 수줍게 웃으니 옥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 혼례 장소는 어디로 정했느냐? 바로 부모님의 정기가 서린 흑호산 앞마당이었단 게요. 도성 사람들이 가마 타고 줄을 서서 내려오는데 흑호산 골짜기가 아주 인산인해를 잃었어. 옥분이는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며칠 밤낮에 안 자고 잔치 음식을 준비했단 게요. 내 새끼 입히고 먹이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옥분이는 흑호산에서 갔다 온 참취나물이랑 고사리를 볶고 서방님이 20년 동안 아껴둔 천종산삼 술을 꺼냈단 게요.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온 산의 나비들이 다 몰려들 정도였단 게요. 근데 엄니들, 잔칫날 아침부터 하늘이 좀 이상해 버려요. 맑던 하늘에 갑자기 보라색 안개가 스르르 끼기 시작하더니 산새들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는겨.
옥분이는 직감했지. 이거 보통 안개가 아니여. 누군가 시세 많은 자가 살기를 품고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혼례가 시작되려는 찰나에 저 멀리서 기이한 가마 하나가 나타났단 게요. 그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다름 아닌 예전에 유배 갔던 조 씨의 여동생 조월화였어요. 이 여편네는 언니보다 더한 독종이라 서역의 주술사한테 몽환초라는 무서운 꽃을 구해왔지 뭐여요. 설화야, 내가 우리 언니를 내쫓고 여기서 행복하게 웃어. 내 오늘 이 잔치상을 내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조월화가 가마 문을 열자마자 보라색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잔치 마당을 덮쳐버렸단 게요. 엄니들 몽환초라는 게 말이여요. 한 번 들이마시면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는 무서운 독초거든요. 사람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먹다가 애구구 하며 하나둘씩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겨. 신랑 지상 도령도 설화를 지키려다 꽃가루를 정면으로 맞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옥분이랑 서방님도 기운이 쇠해서 비틀거리는데 조월화가 비릿하게 웃으며 칼을 뽑아 들었단 게요. 먼저 저 설화의 고운 얼굴부터 망가뜨려 주마. 설화는 입과 코를 치맛자락으로 꽉 막고 뒤로 물러났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내 사랑도 다 끝이야. 설화는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 옥분이가 어제 준비해둔 동치미 항아리를 떠올렸단 게요. 엄니들 동치미가 그냥 시원한 국물인 줄 아셨제? 아니여요. 겨울을 난 무에 톡 쏘는 탄산이랑 소금물은 몽환초의 환각 성분을 씻어내는 데는 천하제일이단 게요. 설화는 비틀거리며 동치미 항아리로 기어갔어. 그리고는 뚜껑을 열고 그 시원하고 짭조름한 국물을 사발째로 들이켰단 게요. 꺽 하고 속이 뻥 뚫리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겨. 설화는 소리쳤어. 어머니, 아버님, 동치미 국물을 들이켜셔요. 저 독한 꽃가루를 씻어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 옥분이가 어쨌는지 아셔요? 역시 우리 옥분이 엄니는 스케일이 달라. 옥분이는 잔치용으로 비벼놓은 초고추장 다라를 통째로 들고 조월화한테 달려들었단 게요. 이 독사 같은 년아, 우리 딸 혼례날에 감히 죄를 뿌려? 이 고추장 맛 좀 보고 정신 차려라. 옥분이가 빨갛고 매운 고추장을 조월화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 눈에 고추장이 들어갔으니 조월화가 어쨌겠어요? 아이고, 내 눈이야. 나 죽네 하며 칼을 던지고 땅바닥을 뒹구는 겨. 고추장의 맵싸한 기운이 주변의 보라색 안개까지 싹 걷어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단 게요. 설화는 그 틈을 타서 동치미 국물에 매실청을 섞어 사람들에게 뿌려주었어. 매실은 독을 중화시키는데 명약이잖여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재채기를 하며 깨어났고 상황을 파악한 마을 사람들이 조월화와 그 일당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지요. 지상 도령이 눈을 뜨고 설화의 손을 꼭 잡았단 게요. 설화 낭자, 미안하오. 내가 지켜줘야 하는디. 설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 도령님, 우리 집안은 여자가 강해야 집안이 사는 법이어요. 걱정 마셔요. 결국 난장판이 됐던 잔치 마당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설화와 지상도령은 흑호산 산신령님 앞에 서서 정식으로 부부가 됐단 게요.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서방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훔쳤어. 서방님, 우리 이제 정말 다 보상받나 봐요. 설화와 지상 도령이 혼례를 올리고 도성에서 알콩달콩 산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단게요. 두 사람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보민각이라는 약선 식당을 차려놓고 돈 없는 사람들에겐 공짜로 죽을 끓여주며 덕을 쌓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설화가 아주 기이한 꿈을 꿨지 뭐여요. 꿈속에서 흑호산 정상에 올랐는 뒤 하늘에서 커다란 황금용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설화의 품속으로 쏙 들어오는 겨. 근데 그 용의 비늘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산삼 뿌리 같더래요. 설화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온몸에 은은한 삼향기가 진동을 하고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한 거 아니겠어요? 옥분이는 딸내미 태몽 이야기를 듣더니 무릎을 탁 쳤단게요. 설화야,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먹었던 그 천종산삼의 기운이 이제 내 몸을 통해 대를 이으려나 보다. 아따, 우리 집안에 진짜 경사가 났네잉. 근데 엄니들 경사가 있으면 시련도 있는 법이지. 설화가 아이를 갖자마자 도성 바닥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단게요.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몸이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어. 이름하여 목강병. 내의원들도 손을 못 쓰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임금님까지 이 병에 걸려 쓰러지셨다는 전갈이 온겨. 설화는 만삭의 몸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단게요.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건 이 아이의 기운으로 백성을 살리라는 하늘의 뜻일 거여요. 지상 도령이 말렸지만 설화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설화는 다시 무쇠솥을 걸었단게요. 설화는 목강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가만히 살펴봤단게요. 몸이 굳는다는 건 혈액이 돌지 않고 기운이 꽉 막혔다는 소리지. 엄니들, 몸이 나무처럼 굳을 때는 독을 밖으로 밀어내고 굳은 살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오동나무 기름이랑 적소두가 약이 된단게요. 밭은 이뇨 작용이 뛰어나서 몸속에 썩은 물을 빼주고 오동나무는 굳은 기운을 다스리는 힘이 있거든요. 설화는 팥을 삶아 껍질을 거르고 여기에 오동나무 기름 한 방울과 흑호산에서 공수해온 말린 민들레 뿌리를 넣었단게요. 민들레는 말이여요. 염증을 잡고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산삼 못지않은 보약이자녀요. 설화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쑤는 뒤 갑자기 배가 싸하게 아파오는겨. 아기가 나올 신호가 온 거지요. 옥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설화는 이빨을 꽉 깨물고 죽을 저었어. 이 죽이 완성되어야 임금님도 살고 백성도 살아요.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죽이 완성되자마자 지상 도령이 이를 들고 궁궐로 달려갔고 설화는 그 자리에서 옥분이의 손을 잡고 산고를 치렀단게요. 흑호산 쪽에서 천둥 소리가 3번 크게 울리더니 설화의 방 안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 동시에 궁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단게요. 설화의 팥죽을 드신 임금님이 시원하게 땀을 한 바가지 흘리시더니 딱딱하게 굳었던 팔다리가 부드럽게 풀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겨. 어허,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설화가 또 한 번 나라를 구했도다. 세월이 흘러 설화의 아들은 장성하여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잇는 훌륭한 시기가 되었단게요.
옥분이와 서방님은 흑호산 기슭에 작은 초가를 짓고 여생을 보내셨는데 두 분 다 100살이 넘도록 눈도 밝고 귀도 밝아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대요. 어느 해 질녘 온 가족이 흑호산 정상에 모였단 게요. 설화는 이제 중년의 기품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어머니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엄니, 그때 지게치고 이 산을 오를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옥분이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어. 무슨 생각은? 그냥 내 서방 살려야겠다. 내 새끼 굶기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 하나였지. 사람 진심이 담긴 밥 한 끼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넘을 고개가 없단다. 서방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멀리 도성을 바라봤단 게요. 그곳에선 설화의 아들이 끓이는 구수한 죽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까지 불어오는 것 같았지요. 엄니들, 우리 인생도 말이여요. 때로는 옥분이의 지게처럼 무겁고 때로는 설화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련이 오제잉? 근디 말이여요.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긴 생이라는 솥을 젓다 보면 언젠가는 구수하고 달콤한 결실을 보는 법이단 게요. 시련은 산삼처럼 썼지만 그 끝은 잘 익은 밤처럼 달콤했던 우리 옥분이와 설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엄니들 가슴 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구먼요. 우리 주위에 먹거리는 모든 게 약이 된답니다. 각각의 역할과 효능을 보면 음식이 약이다는 약식동원의 말이 정말 맞단 게요. 옥분이와 설화의 대장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말로 고맙구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정성 어린 음식 향기가 바로 설화의 기적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녁엔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된장찌개 하나 보글보글 끓여보셔요. 사랑이 최고의 보약이단 게요. 다음에서 설화의 아들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아직 구독 못하신 분 얼른 구독하시고 좋아요는 모두 눌러주세요. 그래야 작가도 힘이 나지요. 감사합니다.